자, 이제 우리 몸의 건강을 챙겨볼 시간이네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근래 그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전부 온 전국이 몸짱 만들기, 온 전국이 들뜨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주변에 가만히 보면은 정확한 정보 없이 주변에서 어떤 다이어트가 좋다더라. 그리고 잠깐 인터넷 살펴보고는 내 소중한 몸, 건강을 담보로 해서 무작정 따라하는 묻지 마시게 잘못된 다이어트들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특히 젊은 애들이 나는 비만도 아닌데 무리하게 굶는다든지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더더욱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하게 다이어트라는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간혹 보면은 그 연예인들 망언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윤서희 씨도 굉장히 말랐는데 살 빼야 된다고 그 얘기를 맨날 하셔가지고. 아니, 저도 사실 그냥 보면 말랐는데 구석 찐 곳에 살이 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자들은 정말 자기만 알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요즘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조금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해요. 자, 어떻게 하면은 건강을 해치지 않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지 좋은 방법들 오늘 많이 알려주실 거죠. 네, 먼저 체중 조절에는 크게 세 가지 그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요도의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이, 즉 식사,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이고요. 세 번째가 치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식이, 운동, 치료. 하나씩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식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고단한 일을 마치고 회식을 하잖아요. 난 오늘 힘든 일 했으니까 마음껏 먹어야 돼. 고기에 술을 곁들입니다. 그리고 꼭 집에 가기 전에 냉면, 공깃밥에 된장찌개를 먹어야죠. 꼭 먹고 집에 와서는 푹 주무시죠. 이런 직장인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이제 굶기가 쉬운데요. 힘든 일이나 기념일에 너무 이렇게 먹을 걸로 보상을 하는 이런 먹을 거에 대한 태도를 좀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과하게 먹게 되거든요. 또 우리 고유의 한식, 우리 식사는 너무나 자연식이고 좋은 훌륭한 식품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너무 탄수화물 위주인 것이 사실이에요. 밥이요. 그래서 공깃밥에 이제 나물들을 먹게 되는데 근데 두부라든지 계란 같은 단백질의 어떤 함량을 조금만 높여준다면 우리 식사는 너무 훌륭한 식사가 되니까 공깃밥을 먹기 전에 계란이나 두부로 약간 허기를 채운 다음에 밥을 먹기 시작하면 밥을 적게 먹고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고 건강한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어렵네요. 더 많이 먹게 될까 봐 걱정이긴 한데 이렇게 포만감을 미리 주는 게 다이어트에 어떤 도움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할 때 꼭 그 총 칼로리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지만 그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이용해서 포만감을 얻으면서도 혈당량의 폭발적인 증가는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포만감도 장시간 유지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필요량 이상의 그 혈당치는 지방의 형태로 전환이 돼서 저장하게 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GI 지수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할 만하죠. 그런데 GI 지수는 뭔가요? GI 지수는 음식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그 속도와 관련돼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섭취하게 되면 금방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게 되고 이 폭발적으로 올라간 혈당은 인슐린 분비되면서 지방 형태로 저장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GI 지수도 어떤 이런 이렇게 막 기준치가 있나요? GI 지수가 이제 고, 중, 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기준 70 이상이면은 고 GI라고 볼 수 있고 69에서 56까지는 그 중간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55 이하면 GI 지수가 낮은 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 왠지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어려워지네요. 하는데 식품으로 나눠서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GI 지수와 식품 좀 구분을 해주실까요? GI 지수가 높은 식품을 대별하자면 전에 그 300이라고 해서 흰 쌀밥이라든지 흰 밀가루, 설탕 등이 들어가서 입에 들어가면 착착 붙고 사르르 녹는 듯한 그런 음식들, 그러니까 도넛이라든지 무슨 밀가루 국수라든지 흰 쌀밥, 아주 그냥 고실고실한 밥 이런 것들이 이제 GI 지수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간 정도가 되는 것들은 뭐 파스타라든지 호밀빵, 약간 거친 음식들, 현미가 또 여기에 해당되는데 파스타가 흔히들 뭐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데 소스만 조심해 주시면 좋은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면만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런데 토마토 소스나 기름 소스는 괜찮은데 크림 소스 같이 너무 기름기 많은 그런 소스
소스는 좀 주의하는 것이 좋고요. 네. 예. GI 지수가 낮은 음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그다음에 기름기를 뺀 단백질류 등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GI 지수 낮은 것들은 다 맛이 없는 것들이 그게 완전히 그게 좀 괴로운 부분이긴 합니다. 문제네요. 그래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사실 저도 급하게 다이어트 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가장 뭐 제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굽는 거거든요. 안 먹는 만큼 빠지니까. 근데 이게 건강엔 당연히 안 좋겠죠. 굽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긴 한데요. 네, 네. 굽는 체중 조절은 무조건 지양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뜻 살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살이 빠져요. 하지만 굶으면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기초대사량이 낮은 악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악성 요요, 악성 비만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굶는 건 하시면 안 되고요. 다이어트라는 게 먹는다는 뜻이에요. 식사라는 뜻이거든요. 건강한 식사를 통해서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또 식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빨리 먹으면 많이 먹습니다. 포만감이 오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천천히 먹는 식사 습관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굶지 말고 어허. 천천히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맞는 거죠. 네. 그게 바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첫걸음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운동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비주 4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내부 장기와 외부 신체 구조와 연관성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뭐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는 밥을 한번 먹을래도 나무를 해와야 되고 불을 떼야 되고 장작을 패야 되고 이렇게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지방이 축적될 일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현대 시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움직여주면 소화는 물론이고 건강한 체질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통 운동하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내지는 비용이 부담돼서 안 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은 걷기, 자전거, 등산, 달리기 등 비용도 저렴하면서 접근성도 용이하고 간편히 할 수 있는 쉬운 운동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적합한 운동을 꼭 찾아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태진 씨 이렇게 옆에서 좀 보면 목 운동 이렇게 많이 하던데 이렇게 아, 술로. 그 외에 또 운동 좋아하는 게 있나요? 없어요. 저 운동을 정말 싫어해요. 이제는 해야 할 때가 된 것 그렇죠.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서희 씨는 운동 좋아하죠? 네, 저는 뭐 걷는 운동도 많이 하고 헬스장도 다니고 수영장도 다니고 와. 네, 여러 가지를 하는데 깊이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운동들을 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식이 운동 치료 중에 또 치료만 남았는데 어떤 거죠? 이 치료는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네. 살을 뺐다고 해서 나도 치료받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치료는 고도 비만이나 초고도 비만인 분들한테 절실한 것이고요. 일단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하고 또 주기적으로 내원하게 해가지고 관리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국소 비만을 부분 비만을 위해서는 침 치료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한약 약물로 치료할 때는 일단 기초 대사량을 일시적으로 약물에 의해서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배출하게 됩니다. 노폐물, 뭐 대소변이라든지, 그다음에 담음이라든지 비습, 체내 불필요한 것들을 내보내주고, 세 번째는 이제 식욕을 좀 저하시켜주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음식 1, 2번 음식과 운동이 그 바탕에 있지 않으면 살을 뺀 다음에 얼마든지 요요가 올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신 모든 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모두 잊어버려도 좋지만 요거 하나만큼은 기억해라.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옷이 얇아지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다시 시작했다 또 실패하고 다시 시작했다 또 실패하고 하시는데요. 요 삼위일체 건강한 식사와 운동 그다음에 치료가 모두 어우러져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정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